자, 주말이라서 나들이 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석호 창 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요, 저희 막내 아들하고 자전거를 좀 탔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네. 남혜정 캐스터. 지금 미세먼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대비 차원에서 마스크 쓰셨는데 오늘은 안 쓰셔도 됐을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군요. 네.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시면요. 네. 이 서울 80, 대구 38 등으로 현재는 지금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과 또 낮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는 지역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오늘 나들이 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외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에는요, 이 미세먼지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 이번 주에도 답답할까요? 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녁부터는 그동안 축적됐던 중국발 스모그 그리고 대기가 정체돼서 빠져나가지 못한 오염물질이 남아 있어서 네.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원자 농도가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네. 내일 보시면요.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되고요. 네. 남부 지역도 오전까지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특히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무서운 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용한 은밀한 살인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네. 입자가 머리카락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더욱 건강에 치명적이고 폐에 직접적으로 침투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긴 시간 노출이 된다면 호흡기 약하신 분들, 특히 노약자분들은 폐나 폐 건강이나 또 심혈관 질환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예. 심한 경우 천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많은 예.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폐기능 발달 시기에 노출이 되면 어른이 돼서도 폐기능 발달에 저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말이죠, 우리가 이게 다 중국에서 나쁜 공기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내부에 적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물론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 네. 절반가량이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는데요. 네. 국내 오염물질도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 노천 소각,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경유차의 오염 비중도 높다. 네. 경유를 인상하자라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그것도 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요. 네,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백성무 변호사. 대통령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네.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라. 이러니까는 지금 환경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타겟이 경유차로 갔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좀 전에 영상이 10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네.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딱 보니까 그 주범은 경유차다라고 한 거예요. 네. 저도 경유차를 몰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환경부에서는 주범이야. 일단 그러면 경유차에 붙이는 세금을 인상하자. 네. 라고 이제 기재부에 제안을 했는데 네. 기재부 입장에서는 경유차가 화물차 운전수들이 많이 많죠. 쓰는 네. 차량이니까 네. 좀 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우려도 있고 또 네. 그러면 물가 상승 문제나 뭐 증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네. 그렇다라고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국토부도 이제 교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유차 타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습니다. 그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그걸 네. 올리자. 네, 네. 근데 사실 세금 올리나 그거 올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자동차진흥부터 산업부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환경 개선 부담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좀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지금 부서 간 그런 이견 때문에 원래 네. 이번 달 말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구정욱 차장 이게 네.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요. 한때 디젤차 많이 모십시오. 경유차 우대합니다. 이런 거 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다. 네.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불과 7년 전이죠. 2009년에 정부에서는 이 클린 디젤차라고 해가지고요. 예.
디젤 차가 그 대기 환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깨끗하다라고 해서 네. 이 클린 디젤 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유차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시를 했지만 불과 4년 전인 2012년에는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 경유 택시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유 택시가 뭐 환경에도 크게 나쁘지 않다, 네. 오히려 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4년 만에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아주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4년 뒤의 일도 미처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이 경유차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한데 이세영 기자, 외국에서는 이 경유차 정책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진국들은 잘 안 타지 않나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유럽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인 프랑스 파리하고 그 영국 런던만 봐도 그 추세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네. 파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경유차가 시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명물이죠. 블랙캡, 그 독특한 모양의 택시인데 그 택시들에 대해서 경유차는 허가를 안 해줄 방침입니다. 네. 그 남해전 캐스터 마지막으로 이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팁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먼지가 높은 날에는 사실 외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또 잠깐씩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빨래를 하실 때 네. 실내에서 말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실외에서 말리게 되면 먼지가 더 잘 달라붙기 아, 때문에 그렇겠군요. 또 예. 폐 건강,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황사 마스크 착용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시지만 네. 간혹 가다가 휴지나 손수건 같은 것을 덧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하지만 그럴 때는 밀착력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먼지를 막아주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덧대지 마시고 황사 마스크 단독으로 착용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남해전 캐스터 앞으로도 미세먼지 소식 계속 잘 전해주시도록 하고요. 네.